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4월 12일 9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죠? 5%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CPI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를 했어요. 이날 공개된 지난 3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에서 연준 간부들이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6%에서 이번에는 5%로 무려 1%나 떨어졌습니다.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정말 증시는 급등을 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게 주시장 아닙니까? 다우지수 0.11% 하락했어요. 33,646. 나스닥 지수 0.85% 하락. 12,000 깨졌습니다. 11,929입니다. S&P 500 지수가 0.41% 하락했습니다. 4,100이 깨지고 4,091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83% 하락해서 또 3,100 아래로 떨어졌어요. 3,052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CPI 발표 직전에 CPI 상승률이 4.6%에서 5.1% 사이라면 이번에 그 사이 나왔죠? 5%니까. 그랬다면 S&P 500 지수가 오늘 마감에 0.5에서 1%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CPI 상승률 4.6에서 5.1% 사이 5% 상승했어요. 그랬다면 0.5에서 1% 상승을 해야 되는데 S&P 500 지수의 결과는 반대로 0.41%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투자은행 아닙니까?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들도 일주일, 10일, 한 달, 1년 후가 아니라 단 하루 다음 날의 주가 방향을 맞출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그 많은 증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은 주식을 매수 후에 단 몇 달 만에 당장 플러스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또 그 플러스 수익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매수 후에 한 달 후에, 세 달 후에, 6개월 후에 몇 % 수익이 났는지 마이너스 났는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매수 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만 매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달 꾸준히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 보유를 하면서 시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국내 개별 종목들 보면 5년, 10년을 보유해도 마이너스가 난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는 절대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3년, 5년 보유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거의 없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세계 1등 시장에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ETF 종목 아니겠습니까? 어젯밤부터 시작한 미국 증시 CPI 발표 직후에 9시 반부터는 선물지수도 계속 올라갔죠. 또 10시 반에 장이 열리면서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5.1%, 5.2%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믿던 것은 물론 전월보다도 아주 크게 하락을 한 거예요. 특히 CPI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덜 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비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어요.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42년 만에.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꾸준히 하락해서 5%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0.1% 오르는 데 그쳐서 시장의 예상 0.2%를 하회했어요. 그런데 근원 CPI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지난해보다 5.6% 상승해서 2월에 5.5%보다 0.1% 높았어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 가격을 제외한 거예요. 근원 CPI.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라서 전월의 5.5%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장 예상은 5.6%, 시장 예상에는 부합을 한 거예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증시는 하락 반전한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했죠. 3월 회의록에서 연준 간부들은 금융위기가 올해 말 미국 경제를 약하지만 침체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한 그 회의록 공개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월 의사록에서 올해 말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앞으로 2년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 이것을 거의 마지막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에요. 빅테크주들 한번 보면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2%대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반도체주들도 엔비디아, TSMC, 퀄컴, 마이크론 등 대부분 2%대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주들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로 미국의 전기차가 일제히 급락했어요.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전기차 판매도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경쟁 심화로 인해서 테슬라의 판매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72%에서 지금 58%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리라 예상을 합니다. 야후파이낸스는 현대차의 맹추격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자 테슬라 이외의 다른 전기차들도 일제히들 급락을 했어요. 테슬라가 3.35% 하락, 니콜라는 8.86%, 리비아는 3.73%, 루시드도 3.9% 각각 급락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니오, 샤오퐁도 5%대로 급락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지방은행의 연쇄 도산을 조기에 차단하기는 했는데 신용경색의 가능성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래서 약세로 마감한 것입니다. 연준 간부들은 은행 부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축소했어요. 일부는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미국 경제가 침체할 수도 있다가 우려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 일제히 하락 반전해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과는 또 별개로 미국 경제를 지금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는 노동시장 지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블룸버그 통신이 추산한 시장 전망치 20만 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초에 이어서 4주 만의 일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역시 월가 전망치 170만 건보다 많은 182만 3천 건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 또한 경기 침체의 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론은 아주 중요한 CPI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도 지난달에 6%에서 0.몇 %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크게 1%나 떨어져서 5%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다면은 주가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으리라 생각을 했을 텐데 미국의 전문가들도 단 하루 후에 다음날의 주가를 예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에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돈이 나온 대로 수량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